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평생학습 강사의 역할과 마인드. 시작하는 이야기. 현대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평생학습 사회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활동하는 지역은 평생학습 도시인가요? 평생학습 도시라면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또 평생학습 강사에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김종선입니다. 앞에서 드린 이런 질문은 왜 필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평생학습 강사 활동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분들께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질문들은 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평생학습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평생교육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학습 현장의 세 주체와 강사에 대한 역할을 살펴보고 평생학습 강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현황 이해.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조직, 평생학습 정책사업,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담 조직과 지역 평생학습 정책사업을 알면 강사로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조사의 흐름을 통해 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과 기회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4가지 조사 방법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전담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조직입니다. 평생학습 전담 조직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 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해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팀, 평생교육팀 등 이러한 평생학습 전담 조직에 해당합니다. 평생학습 정책사업은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사업을 말합니다. 시 또는 군의 홈페이지, 시, 군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러닝숍, 시민강사 등록제, 성인 문해교육,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학습 등대 등 이러한 운영이 바로 평생학습 정책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도시에서는 시민강사 풀을 활용한 강사은행제와 몇 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춤형 강좌를 배달해주는 배달 강좌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사은행제는 강사뱅크, 시민강사제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전문 지식, 기술 등을 가진 사람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민풀을 조성하고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학습 사업에 강사를 필요로 할 때 연결할 수 있도록 DB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등록된 강사들에게 전문 연수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강사은행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꼭 등록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시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공공평생교육기관. 둘째, 복지관, 문화원,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의 평생학습 유관기관. 셋째, 백화점 문화센터, 언론사 문화센터,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같은
평생교육시설 등록기관. 넷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교육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역량 쑥쑥 실무 포인트.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동 강사의 70% 이상이 두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공적 영역에서 추진이 확정되고 있고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시민 참여와 직업능력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각 교육기관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영역을 운영하고 싶어 하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강사를 찾기는 쉽지 않죠.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의 콘텐츠를 심히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평생학습 강사의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현장의 새 주체와 강사 역할. 평생학습 현장에는 학습자, 평생교육기관, 강사라는 입장이 다른 세 주체가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이번 장에선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고 평생학습 강사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는 학창시절 못다 배운 아쉬움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습 욕구,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여가활동, 자신을 잃고 지내온 자아 발견,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 자신의 적성 발견과 꿈을 향한 도전, 그리고 배움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습자들은 저마다 욕구가 다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때 지식 전달만이 아닌 지식을 통한 학습자와의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기관의 목적, 운영 주체, 경영 여건과 지역사회에서의 포지션에 따라 운영의 방향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라면 어떨까요? 교육 운영 후 자원봉사활동 연결에 대한 기대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평생학습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기관에서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교육계획과 학습자를 관리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의 욕구만 잘 파악해도 평생교육기관에서 꼭 필요한 강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학습 역량 쑥쑥 실무 포인트. 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자와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보면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와의 관계에서는 교수자, 학습 동기부여가, 학습자 간의 갈등 조정자,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기관과의 관계에서는 프로그램 제공자, 학습자의 관리자, 학습자와 교육기관의 매개자, 대내외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즉, 평생학습 강사는 자신의 강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학습자와 교육기관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강사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평생학습 강사의 마인드. 평생학습 현장에 있다 보면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평생학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이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평생학습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강사는 늘 배우는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아무리 무엇인가를 따려주려고 해도 주전자에 반쯤 채워져 있다면 줄 수 있는 양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담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어떤 정도의 얼마의 양을 주전자 안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혹시 한 잔 따라주고 나면 비는 것이 아닌가요? 객관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늘 배우는 평생학습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강사는 교수자로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강사로서의 태도, 지식, 기술, 어느 한 부분도 양보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강사다운 이미지와 교수 기법을 학습자들에게 피드백받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습자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존경했던 강사의 모습을 닮아가고 싫어했던 강사의 모습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점검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뜨거운 열정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의 창조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평생학습의 이념을 삶을 위한 학습, 존재를 위한 학습, 실천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의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에 따라 프로그램 방향이, 학습자들의 활동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지역의 평생학습을 디자인해가는 선도주자로서 창조적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 전문가 Q&A. 프로 강사의 실무 노하우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실수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주변 분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평생학습 강사가 평소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교육에 갔는데 반바지 슬리퍼 차림의 강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외면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사람의 기본은 바로 옷차림과 태도입니다. 간혹 학습자를 언니 이렇게 부르는 강사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도 학습자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강사가 강사답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학습자에게 줄 때 학습자는 강사의 실력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호칭은 예의와 배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습자를 부를 때 가장 좋은 호칭을 추천해드리자면 강사보다 연배가 많은 분에게는 선생님, 어머님 이런 정도로 연배가 같거나 어린 학습자에게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학생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노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는 지역 평생학습 추진체제, 평생학습 정책,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현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현장은 학습자,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 강사라는 새 주체의 만남의 장입니다. 따라서 주체 간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평생학습 강사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할 때 보다 신뢰받고 주체적인 강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는 평생학습자로 늘 배우고 교수자로서 프로의식을 갖고 지역 평생학습의 창조적 리더로서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평생학습 강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평생교육에 참여해서 강사 선생님을 따라 배우다 보니 너무 좋은 강사 선생님을 만나서 연결을 잘해줘서 지금에 이르게 되셨을 것입니다. 평생학습 강사의 가장 큰 역할, 그것은 바로 학습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많은 학습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평생학습 강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